매 2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4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통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경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30년간 응급실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보면 50대 회사원이 회의 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60대 주부가 설거지하다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뇌경색이 발생했으며 40대 건장한 남성이 운동 중 심정지로 응급실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응급 상황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 예방 수칙을 실천하면 심장마비 위험을 82% 감소시킬 수 있고 뇌졸중 위험을 76%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6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방법들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생명보험 같은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제 외래에 오신 양모님 58세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과 90으로 약간 높게 나왔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갑작스런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혈압이 200과 120까지 치솟아 있었고 MRI 검사 결과 뇌혈관 곳곳에 작은 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프레밍햄 심장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0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2% 증가하고 이완기 혈압이 5 증가할 때마다 심장마비 위험이 8%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잘못 측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측정 전 준비입니다.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카페인과 담배는 30분 전에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 자세입니다. 등받이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대고 팔은 심장 높이에 둡니다. 셋째, 측정 시점입니다.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와 저녁 취침 전에 측정합니다. 넷째, 측정 횟수입니다. 2에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영국의 대규모 연구인 SPRINT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20 이하로 엄격히 관리한 그룹이 이하로 관리한 그룹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5% 감소했고 뇌졸중 위험이 21% 감소했으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3% 감소했습니다. 제 환자 중 박모님 65세 여성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저녁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150과 95였던 혈압이 규칙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는 125과 80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맥경화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혈관을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2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과 콜레스테롤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일반인의 2에서 4배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52세 남성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9.2%로 높았는데 3개월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관상동맥 촬영 결과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상 혈당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 당화 혈색소는 6.5% 이하입니다. 혈당 관리 실천법으로는 첫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고 둘째, 현미, 귀리, 퀴노아 등 저지아이 식품을 선택하며 셋째, 식후 15분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 상승을 30%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이어야 하고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 고위험군은 70 이하여야 합니다. 제 환자 47세 여성은 초기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65, 당화 혈색소가 8.1%, LDL 콜레스테롤이 180였습니다. 6개월간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공복 혈당이 95, 당화 혈색소가 6.2%, LDL 콜레스테롤이 98로 개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35%에서 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연이 혈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30분간 수축됩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면 혈관이 거의 24시간 내내 조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시 효과로는 니코틴으로 인한 혈관 수축, 일산화탄소로 인한 산소 공급 감소, 혈소판 응집 증가로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기적 효과로는 동맥경화 진행 가속화, 혈관 내피세포 손상, 염증 반응 증가가 있습니다. 금연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후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화되고 12시간 후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2에서 1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기능이 향상되며 1년 후에는 심장질환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장의 근력 훈련입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적절히 단련하면 강해집니다. 심장 강화 효과로는 심장 근육 두께가 증가하고 일회 박출량이 증가하며 안정시 심박수가 감소합니다. 혈관 건강 개선으로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며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30년 추적 연구 결과 주 150분 중등도 운동 시 심장질환 위험이 35% 감소하고 주 75분 고강도 운동 시 뇌졸중 위험이 27% 감소했습니다. 운동 종류별 효과를 보면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고 자전거는 관절 부담이 적으면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심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계단 오르기는 일상 속 고강도 운동입니다. 다음은 운동 처방 실제 사례입니다. 박모님, 62세 여성은 심근경색 후 심장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전에는 좌심실 구혈률이 45%였고 6분 걷기 거리가 280m였으며 일상 활동 시 심한 숨참이 있었습니다. 3개월 운동 후에는 좌심실 구혈률이 52%로 개선되었고 6분 걷기 거리가 420m로 늘어났으며 일상 활동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운동 처방으로는 1에서 2주차에 5분 저강도 걷기, 3에서 4주차에 15분 중등도 걷기, 5에서 8주차에 30분 중등도 걷기와 근력 운동, 9에서 12주차에 45분 복합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운동 중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과도한 숨참,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심장 두근거림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고위험군 운동 지침으로는 심장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고 당뇨병 환자는 혈당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고혈압 환자는 혈압 측정 후 운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뱃살이 부르는 재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뱃살 1kg이 늘어날 때마다 심장은 3km의 추가 혈관을 만들어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복부 비만의 위험성을 보면 내장 지방이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혈압 상승 및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대한비만학회 연구 결과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초과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 증가하고 BMI가 25 이상일 때 심장마비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김모님, 48세 남성은 10년간 체중이 70kg에서 95kg으로 증가했습니다. 체중 증가 과정을 보면 허리둘레가 80cm에서 105cm로 혈압이 120과 80에서 160과 100으로 혈당이 90에서 180으로 콜레스테롤이 170에서 260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5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같은 환자의 1년 후 변화를 보면 체중이 95kg에서 75kg으로 20kg 감량되었고 허리둘레가 105cm에서 85cm로 혈압이 160과 100에서 125와 78로 혈당이 180에서 95로 개선되었습니다. 심혈관 위험도가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심장을 위한 선택 음주 조절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장에 좋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소량 음주의 역설적 효과를 보면 적당한 음주 시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항산화합 물질인 레스베라트롤 효과가 있으며 혈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의 위험으로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근병증을 유발하고 뇌출혈 위험이 2에서 3배 증가합니다. 2024년 최신 연구 결과 랜셋 저널 발표 내용을 보면 하루 한 잔 이하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간 감소하지만 하루 2잔 이상에서는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하루 4잔 이상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70% 증가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혈관 응급 상황 첫 번째 사례는 급성 심방세동입니다. 이모님, 54세 남성은 회식 후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뇌출혈입니다. 박모님, 49세 남성은 매일 소주 반 병씩 10년간 음주했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과음 후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WHO 기준 적정 음주량은 남성이 하루 2잔 이하, 즉 순알코올 20g이고 여성이 하루 1잔 이하, 즉 순알코올 10g입니다. 주 2일 이상 금주일이 필요합니다. 음주량 환산을 보면 소주 한 잔은 순알코올 8g, 맥주 한 잔은 순알코올 8g, 와인 한 잔은 순알코올 10g입니다. 음주 시 주의사항으로는 공복 음주를 금지하고 음주 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안주는 고단백 저염 위주로 하고 심혈관 약물 복용 시에는 금주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심장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마비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우리 심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방법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심장과 뇌혈관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드레날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전 형성이 촉진됩니다. 이런 반응은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지속시키며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수면 장애를 유발하여 심혈관 건강에 악순환을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터하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52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위험을 2.67배 증가시킵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40% 증가시키고 가정 스트레스는 뇌졸중 위험을 58% 증가시킵니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모님은 59세 여성 환자로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은 정상이었지만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타코츠보 심근병증, 일명 상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 운동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상과 이완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동시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 짓기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깊게 웃기입니다.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자연 진통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따뜻한 목욕입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 이완과 혈관 확장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애완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다섯 번째, 음악 감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개선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 즉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식욕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식하거나 식욕이 없어지는 것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집중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도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 직장 내 EAP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명상과 심호흡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패턴을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대 생활의 일부이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심장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 방법인 수면의 질 향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들어야 살아납니다. 수면은 심장이 휴식을 취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은 24시간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중에는 심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박수가 10에서 30% 감소하고 혈압이 10에서 20% 하락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혈관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혈당 조절에 장애가 생기며 체중 증가가 촉진됩니다. 하버드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7만 명을 16년간 추적한 결과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45%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심장병 위험이 38% 증가했습니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2.89배, 심방세동 위험이 2.18배, 뇌졸중 위험이 1.58배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모 씨, 52세 남성 환자는 콧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시간당 45회 무호흡이 발생했습니다. 6개월 후 심방세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다행히 CPAP 치료를 시작하고 체중을 15kg 감량한 결과 3개월 후 심방세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160과 100에서 130과 8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모 씨, 47세 여성은 업무 스트레스로 3년간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위생 기본 원칙입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 주말에도 동일한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환경은 온도 18도에서 22도, 완전 암흑,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차단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세요. 수면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 효율은 실제 수면 시간을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입니다. 85% 이상이 정상이며 80% 이하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제 환자 정모 씨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수면 효율을 65%에서 87%로 개선한 결과 혈압이 155와 95에서 125와 78로 떨어졌습니다. 심박수 변이도도 현저히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지수가 고위험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수면 개선 프로그램에는 주 1회 수면 일기 작성, 수면 보조제 대신 자연요법 활용, 운동시간 조정, 그리고 저녁 식사시간 앞당기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즉시 실천 가능한 자연적 수면 개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목욕은 체온 하강으로 수면을 유도합니다. 라벤더 향은 수면 질을 23% 향상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은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6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관리 가정혈압 측정으로 130에서 80으로 이하를 유지하세요. 두 번째,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 정기검사와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연. 2년 내 심장병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네 번째,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중등도 운동을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 체중 관리. 허리 둘레를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로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음주 조절. 남성 2잔, 여성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관리하세요. 여덟 번째,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포괄적인 방법들을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혈관 청소와 콜레스테롤 조절법입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는 천연식품 7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30일 만에 50 낮추는 실전 방법, 실제 환자가 6개월 만에 혈관 나이를 20세에 젊게 만든 비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혈관 건강 체크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